동남아시아의 가장 안정된 나라죠. 말레이시아에서 어제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정치사에서도 아주 드문 역전성이 일어났습니다. 92세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가 야당 연합전선을 구성해가지고 현 총리, 사실은 또 자기가 총리가 되도록 밀어주었던 나집 라작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을 총선거에서 물리치고 15년 만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92세입니다. 15년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의 박정희라고도 불립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싱가포르의 이광요, 그리고 중국의 등소평, 또 한국의 박정희, 다 아시아적 가치를 깔고 무조건 서양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근대화, 경제 발전에 성공한 점에서 같은 사람들이죠. 관중으로 시작된 동양의 실용 정치의 맥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하티르 전 총리는 22년 동안 집권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고 안정된 나라로 키웠는데, 동방정책, 룩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특히 박정희를 존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하원 222석 가운데 이 신야권연합희망연대 PH라는 이 정당이 113석, 과반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79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61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정권 교체입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부정부패 스캔들에 말려가지고 이번에 정권을 잃은 나집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치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배울 바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하티르는 물러난 다음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정치는 직접 하지 않고 뒤에서 원로 정치인 역할을 하면서 강연, 그리고 회고록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집 총리가 워낙 실정을 많이 하니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나집 총리가 이 마하티르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시키기도 했어요. 이래서 감정적으로 나빠졌는데, 이 마하티르가 원래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정책 노선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1997년의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이 후계자로 자신이 뽑았던 이 이브라힘을 파면 이브라힘입니다. 이브라힘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최근에 또 이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힘은 막강한 야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이 이브라힘과 마하티르가 이번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내가 총리가 되면 후계자로 이브라힘을 밀겠다. 그리고 사면해가지고 감옥에서 빼내주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숙적,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적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촌표를 많이 가져가서 이번에
이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하티르는 농촌, 박정희처럼 농촌의 소득 향상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니까 농촌 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말하자면은 반정권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승리로 갈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꼭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반좌파 중도 우파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면 문재인 세력의 집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치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혼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혼자서 뛰어서 이길 수 있다. 유승민 후보도 이길 수 있다. 보수가, 중도가 세 갈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1% 대통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느냐? 이념 문제에 투철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념 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입니다. 그 이념의 핵심은 김정은 세력이냐, 막 김일성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로 나누는 것입니다. 김일성 일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맞았죠. 그런 움직임이 그러나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해서 각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각자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이런 선거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동단결에 실패했습니다. 이념 문제로 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하티르는 나이가 92살이나 되는 분이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철천지 원수, 배신자하고도 손을 잡고 이번 선거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연대 정책을 펴는데 실패했습니다. 좌파가 항상 연대를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김대중 씨는 김종필 세력과 손을 잡았고 노무현 세력은 정몽준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씨는 두 분 다 혼자서 뛰다가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대선도 같은 말하자면 반좌파 진영이 통일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로 가는 바람에 대동단결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정권을 놓치고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지방선거 양상도 작년의 필패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열심히 할수록 문재인 세력,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이런 정치 이변, 대역전극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인데 권력투쟁에서는 같은 편을 키워야 됩니다. 자기 편을 자꾸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자멸하고 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가 자기 편을 키우지 않고 자기 편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자기 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친박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박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은 크게 분리해야 합니다. 나누면은 나중에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실패와 마하티르의 승리. 이 마하티르는 아주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1997년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덮쳤을 때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IMF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갔지만 마하티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IMF의 요구나 이런 것을 일축하고 아주 이 주체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외 투기 자본을 배척하고 자본 유출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국가 주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방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그때 아주 고독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시기에는 적과도 손을 잡아서 16년입니까? 15년 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사한 정치입니다. 근사한 정치. 정치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